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포 마을 소식 9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점포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작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방송을 아껴서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마을 방송의 전형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점포마을 소식에서는 동의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밖에마을 모형을 제작해 밖에마을 센터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 지난달 마을 전방에 등장한 마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점포동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진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에는 마을에서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마을의 공동체 활동 소식을 조재명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달에도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2달 동안 소셜 러닝 워크숍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러닝을 하면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네. 요즘 저녁 시간에 송사인 광장에 가보면 러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궁금한데요. 그럼 이 러닝이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 이어서 네. 지난달에는 싱크앤드랩이라는 단체와 함께 일부 시민들이 점포동에서 러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소셜러닝 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올 것입니다.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마을에 달리기, 즉 러닝을 하는 것 젊은이들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마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마을이 더 활기차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부산지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인문학 프로그램 이제는 점포시대가 밖에마을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문학 텍스트힙, 독서 리더 양성 아카데미, 네. 내 삶을 쓰는 인문 에세이 기억의 서랍, 그림책 낭독 모임, 점포동 기록 모임, 점포를 그리다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밖에마을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9월부터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 부산진의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행사인데요. 제목은 이제는 점포시대 인문학 버스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중앙시장 옥상마을, 성북 외툰시장, 좌천 동굴 등을 둘러봅니다. 행사 날짜는 9월 24일, 10월 1일, 10월 15일입니다. 앵커님 혹시 출발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근데 출발지가 있다는 거는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서 출발한다는 거죠? 네. 네. 그 출발 장소는 점포동의 한성시티빌 앞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함께 움직이는 행사니까 점포동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지요. 네, 그러네요. 이 행사의 마지막은 10월 24일에 열리는데 네. 다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류의 인문학 행사 참가자들은 9월 10일 군산 새만금에 갔다 왔습니다. 네. 새만금은 아껴야 하는 천혜의 습지인데 바닷물을 막아놔서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밖에마을 센터 앞 길에 기찻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마을의 지형과 건축물들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취재하신 낸시 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낸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낸시 기자입니다. 저는 네. 지난 9월 3일 네. 밖에마을센터에서 열린 디오라마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디오라마란 표현이 조금 생소한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세계 속에 담아낸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사실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든 축소 재현물입니다. 아, 네. 그럼 그 디오라마란 것이 우리 밖의 마을의 현재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네. 현재의 모습과 함께 과거의 모습, 네. 즉 옛 철로의 흔적까지도 재현해냈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철길 주변으로 보면 집이 특히 또 이쪽 이제 놀이터 시장 이후로 이쪽 굴다리 있었던 지역은 철길 옆으로가 집이 오목조목하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은 조금은 개발이 되니까 건물이 점점 높아져 가는 쪽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들은 학생들이 철길 주변에 방금 제가 오목조목하게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주변에 그 집들이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쪽에 비해서 이쪽 집들은 서로 벽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철로와 그 주변 집들의 모습까지 한눈에 잘 볼 수 있네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 프로젝트는 네. 부산 진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문화도시 시티랩 사업 중에 하나로 네. 동의대 건축학과 학생들 그리고 담당 교수 또 지역 전문가가 만나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생산적인 과정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은 점포동의 빈집 관련 주민 공론장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점포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집 관련 그 빈집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건축학도로서 이 강의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실습 과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현안 문제인 빈집 관련 심각성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점포 지역의 전문가는 네. 유창욱 건축사로 네. 학생들과 함께 여름방학 내내 그 점포동을 조사하고 전시회도 같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학생들이 모두 점포동 출신은 아니었을 텐데 점포동이라는 동네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네. 교수님과 또 학생들 모두 이 점포동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회를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보통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보통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주민들의 그 응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는 여기 밖에 마을은 주민들이 거의 사업이 끝났는데 새롭게 막 이렇게 응집돼서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실 점포동의 힘이 아닌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어떤 파워 같은 것들. 네. 저희는 항상 카페 거리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밖에 몰랐는데 빈집이 많은 구역에 가보니까 철길에 대한 역사도 알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되면 좋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점포동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원동력인 주민들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군요. 낸시 기자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저희 밖의 미디어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파랑저금통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전방을 찾아서 시리즈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조열란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의 마을 미디어의 전방을 찾아서 지난달에도 네. 취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밖의 마을 TV에 실렸던 전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점포동에서 50년 이상 정기업을 하는 황규환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황 사장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야간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야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야간을 가면서 그때부터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서민 부속공무에 제가 왔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한 달에 2번을 놀았어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만 노는데 너무 힘든 거래요.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신 것 같은데요. 정기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원래 전기업을 하던 네. 곳은 지금의 놀이마루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곳이 카페 거리가 되면서 점포교회 부근으로 이전했고 사장님은 혼자서 모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제품 주문이 전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포동에 있던 수많은 공구 상점들이 사라지고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완전 그 먹거리 골목으로 변해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외지로 밖으로 이제 밀려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점포동이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일환 기자, 다른 소식이 또 있나요? 예, 또 한 군데도 가봤는데요. 네. 점포동에는 오래된 점포 놀이터 시장이 있는데요. 그게 네. 훈인의 지짐이를 운영하는 손보경 사장님을 찾아봤습니다. 각종 튀김을 만들어서 파는 집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힘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하면서 재미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 이 여름철에는 더더욱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기고 불 앞에서 굽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돈 번다는 생각은 즐겁지만은 재밌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훈인의 지짐이는 놀이터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이터 시장이 옛날만큼 활기차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손보경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놀이터 시장이 예전에는 안 이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정말로 활성화되고 그 흥하타이언가 하고 뭐 대한고무 있던 시절, 네, 저 위에 대우자동차 있던 시절, 그때만 해도 이 시장이 진짜 활성화되고 정말 좋았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놀이터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시장 느낌이 없어요. 서면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술집, 또 커피숍, 그 나름대로 뭐 좋은 변화도 있는 반면에 저희 시장 사람들은 좀 힘들죠. 그런 게 들어오면. 네. 뜨거운 여름에 그 튀김을 튀기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보이는데요. 놀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손보경 사장님, 마을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손 사장님은 네. 지금 통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 심부름부터 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아 이래 부르면서 부탁하시는 일도 많아요. 뭐 시장 가서 네 시장 가는 길에 뭐 좀 사달라. 뭐 제가 절대로 마다 안 합니다. 제가 통장이니까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마을에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조일란 기자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난 7월부터 하마터면에서는 빈집 문제를 주제로 주권 공론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9월 23일 열렸는데요. 이 현장을 유현대 기자가 취재하셨습니다. 유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대 기자입니다. 이번에 열렸던 공론장에는 점포동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주로 밖에마을센터 주변에 대해서 다뤘다고 합니다. 먼저 공론장 준비를 위해서 밖에마을센터 주변을 드론으로 촬영한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장면을 보니까 기찻길 테마거리가 아주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테마거리 주변에 빈집이 있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빈집 문제를 발표한 유창호 건축사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한번 유 건축사의 발표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활용이 주차장하고 지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빈집이 모여 있지를 않잖아요.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를 그 어떤 학생이 냈던 아이디어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빈집을 한 4채인가 5채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도시농업을 적용을 5개를 다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네트워킹을 시켜가. 이 행사에서 빈집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는데요. 빈집의 수경 재배를 통해 선순환을 해보자는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걸 일단 어떤 매입 후 하는 사례로 해가지고 매입해갖고 그 안에 일단 농장을 지어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이런 거는 그 한쪽 옆에 칸에 주방을 만들어서 그거 갖고 실제로 서울이나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수경 재배로 키운 야채들이 맛이 좀 다르거든요. 해갖고 샐러드나 토스트 이런 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팔아. 파는 작업을 여기서 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빈집 활용이 단순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미래를 위한 구상 속에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공감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다시 그 미래 세대한테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예전에 있었던 사실이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걸 이렇게 확장을 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부산 갔다 오셨던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집단지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유현대 기자님, 네. 이러한 빈집 문제 공론장 행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 빈집이 총 11,471호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예산도 모자라고 방법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주차장이나 방제공원 등의 활용밖에 없다는 해당 지자체의 푸념이 좀 많이 들리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와 제안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유현대 기자님 보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풀뿌리 활동가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700여 명이나 되는 마을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기조연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농촌마을, 마을 미디어, 마을 교육으로 나눠서 분야별 발표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마을의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도 이런 흐름을 주목하고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